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이 준비해 오신 두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은 왜 조국을 입니다. 그렇죠. 지금 검찰이 지금 조국 아직까지 이제 그 드디어 청문회 날짜는 잡혔습니다. 9월 2일과 3일로 잡혔는데 조국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오늘 심상정 의원도 뭐 이야기를 좀 했었고 상당히 지금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가족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렇죠.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인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시나요, 이준석 의원께서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충성하는가를 봤을 때는 저는 조직이라고 보죠, 다들. 그럼 그 조직이라는 건 검찰 조직일 텐데 지금 시점에서 검찰 조직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야당의 목줄을 잡는 것인가 여당의 목줄을 잡는 것인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 제가 굳이 전술적으로 선택한다 그러면 여당의 목줄을 잡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뭐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날뛰는 곳이 여당이기 때문에 네. 그 기술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랬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잡았다기보다는 반대로 여당에 잘 보일 이유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쯤에 그래서 증거인멸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빠르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고 예. 무엇보다도 윤석열 총장이 한 십몇 년 만에 저는 이런 안대희 검사 이후로 예. 이렇게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검사가 있었느냐 또는 기대심이 있는 검사가 있었느냐. 근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그걸 지금 상실하면은 예.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여기 수사를 주저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절반인 보수에게는 역시나 저래서 임명했구나 소리를 듣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밀고 나갔을 때는 원칙을 지킨다 소리를 그래도 양진영에서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가진 것은 조직에 충성하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대중의 지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키는 것은 바로 그 압수수색이었다. 예, 계속 고다. 네, 이거 계속 보다. 사실 그 예전에 우리 첫 방송 때 그 김태현 변호사께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현 정권의 양날의 칼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주어 근데 같은 명언을 제가 많이 남겼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현 정권의 지금 빨리 정말 왔죠, 양날검의 또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사실 그 인사청문회 전에 후보자를 그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참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현 변호사님은 왜 검찰이 더구나 법무부 장관인데 그렇죠. 그냥 장관도 아니고 예. 법무부 장관인데 더구나 조국 후보자고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과연 뭐 수사의 필요성 같은 거에 당연히 뭐 언론이 들끓고 이러면 있었다고 보는데 왜 하필이면 인사청문회 전이었을까? 네. 그죠? 인사청문회도 정말 어렵게 합의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압수수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증거인멸이나 이렇다 하면 개인 기업이라든지 개인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전방위로 전부 했거든요. 공공기관까지. 예.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아니면 기관 뭐 국민연금 이런 데들이 증거를 인멸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보존하게 된 보존의 길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눈여겨본 게 그런 모든 공공기관까지 하물며 시청 같은 데까지 했단 말이죠. 예. 그거는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 수사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거예요. 그리고 말 얘기처럼 설사 조국 후보자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제가 보기에 약간 부정적인 기류가 조금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우리 당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의 하락 방향도 거의 좀 멈췄다고 보는데 예. 그럼 어쨌든 그 장관이 되기는 될 거라고 봐요. 되는데 과연 그 전에 가졌던 이런 검찰 개혁, 특히 이제 검찰에 좀 힘을 빼야 되는데 예. 공수처는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뭐 지금 윤석열 총장도 할 때 반다고 했는데 결국은 검경 수사권이에요. 그렇죠. 검찰 힘을 좀 내려놓는 건데 이 부분을 과연 조국 후보자가 밀고 갈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긴 걱정돼요. 아마 타이밍은 이렇겠죠. 법무부 장관이 되면 더 못 들어가요. 더 부담돼요. 현직 장관을 현직 압수수색하는 장관이 거는 더 정말 형식적인 쉽지 지휘권 있는 않으니까. 상황이니까요. 제일 좋은 건 예. 검찰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지명 처리했을 때 음. 일반일 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죠. 음. 근데 검찰 수뇌부 정도 되면 이건 이제 중앙지검 작품이 아니라 대검 예. 참모들 작품이거든요. 제가 예. 알기로는 예전에 적폐수는 중앙지검 작품이고 대검은 빠져 있었는데 예. 지금 그 실세들이 다 대검에 갔으니까 대검 작품인데 대검 참모들 정도 되면 정무적 판단 능력이 좋다고요. 고민했을 거예요. 뺄까 안 뺄까? 청와대는 그냥 계속 곤대요. 그래? 더 늦으면 못 들어가. 지금 들어가자. 그래서 타임은 저는 지금 잡았다고 보는 거고 타임은 적절했다고 보고 제가 좀 궁금했던 건 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단 말이죠. 그거는 아마
예전에 윤석열 후보자가 취임사 할 때 보면은 두 가지가 요번에 눈에 띄는데 뭐냐면 기계적인 중립을 위해서 고소고발 사건 무조건 수사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거. 예, 그다음에 그 얘기했었죠. 개인의 사적 영역을 보호하겠습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개인의 집이나 휴대전화 앞서는 비판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일종의 마지막 예우라고 볼까? 그것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현직 민정수석을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있는 집에 있는 컴퓨터나 휴대전화 보면 그 민정수석 당시에 지득한 정보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걸 만약에 검찰에 들고 가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정권으로부터 굉장한 압박과 역풍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어허. 그래서 아마 저는 안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음. 그렇게 보고 아마 그리고 일단 이 수사는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지난번 적폐청산 수사만큼 세게 갈 거예요. 왜? 이미 호랑이 등 올라탔습니다. 예. 검찰에서 100명을 투입해서 거의 뭐 몇십 군데를 압수수색했는데 수사 결과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건 무능하다는 얘기를 그럼 야당에서 듣겠죠. 뭐 하겠어요? 예. 그냥 특검 발의해요. 어. 그때는 여당에서 먹을 명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게 이미 다 계산 다 끝내놓고 어느 정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저렇게 치고 들어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검찰 개혁 얘기를 하는데 예. 현 정부에서 저는 검찰 개혁 현 정부의 개혁 방안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검찰 개혁 해야 된다는 거 있지만 방향은 그 수단에는 전 동의하지 않아요. 예. 대명제에는 동의는 하지만 왜냐하면 검찰 개혁 핵심은 권력을 쪼개는 게 아니라 중립화와 인사권이에요.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어찌됐든 간에 저는 현 정부에서 검찰 개혁 절대 안 될 거다. 현 정부 발표도 왜? 첫째, 어차피 선거법이랑 바턴데 선거법이 빠그러질 거니까 그것도 안 돼. 이게 하나. 또 하나는 개혁의 대상을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요 거기를 적폐로 만들어야 돼요. 사법 적폐됐잖아요. 예. 기무사 적폐됐잖아요. 그렇게 해야 개혁이 됩니다. 그게 권력 울력의 생리예요. 지금 이제 회자되는 책이 문재인 대통령이 썼던 검찰을 생각한단가 문재인의 운명 거기 보면 어떤 내용 두 개 중에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노무현 정부 당시의 경험을 써요. 예. 당시에 검찰 개혁을 하라고 했는데 대선 자금 수사를 해서 검찰이 국민의 인기를 얻다 보니까 너무 커져서 우리가 손대지 못했다. 이 얘기 나오거든요. 지금 똑같아요. 대통령이 검찰 개혁이 내 제1의 사명이라고 봤다면 적폐 수사를 하면 안 됐어요. 예. 그걸 하면서 검찰한테 너무 큰 칼을 쥐어준 거예요. 맹수는요 피맛을 보면 안 멈춥니다. 네. 검찰은 기본적으로 칼춤을 추는 조직. 근데 거기다가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무하고마고 흔들리는 거죠. 그 관성을 멈출 수가 없어요. 검찰을 이용해서 적폐 수사도 한다. 그리고 그 검찰을 나중에 개혁한다. 쉽지 않다. 정말 순진했던 그러니까 거죠. 이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될 수 저는 있는 좀 수많은 반대로 지점을 봐요. 다 건드렸어요 지금. 근데 이제 예. 아마 조국 후보자나 뭐 부인을 안 한 거는 직접 관여된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압수수색 청구 자체를 안 한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 잘 모르고 하는 얘기 같아요. 저도 이제 뭐 검찰을 생각한다 이제 김인혜랑 김인혜 같은 교수. 책이고 네. 이제 운명이라는 책도 봤는데 검찰 개혁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민정수석하고 청와대에 있으면서 검찰이 어떻게 변해가는 걸 많이 봤단 말이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어찌 보면 이제 검찰을 놔주겠다. 그래서 놨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어찌 보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더라. 이 예.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조국 수석이 당연히 현재는 뭐 그 검찰 개혁의 어떤 상징적인 존재지만 조국 수석이 아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단 말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검찰 개혁이란 특히 검찰뿐만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요. 국정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래서 국정원 아이오들이 지금 대부분 없었단 말이에요. 예. 인사청문할 때도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정보원이 없다. 경찰이 정치적으로 올라오는 것밖에 없고 그런 의지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했었지만 제대로 안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저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일각에서는 약간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저는 아니라고 그건 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처럼 그 정도 되면 몇 군데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면적으로 다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약에 임면할 수 있는 사기업 이런 데 하는 거나 이해 간다니까요. 예, 예. 그럴 수 있는데 공공기관에 전부 공공기관까지 다 했잖아요. 했다. 그랬다는 얘기는 한 번에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더구나 오늘 부산시청까지 했단 말이죠. 예. 미뤘다가 예. 사실은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은데 안 한다 그러면 원래 영장 받았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놔둘 수도 있는데 그냥 했어요. 그것도. 그런 얘기는 제가 보기에 수사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예. 짜고 치고 봐주려면요 묵혀요 수사를. 보면은 당관 됐어? 그러면 여론은 좀 잠잠해져. 시간 지나가면 예. 묵히면서 슬슬 합니다. 압수수색 대충 나가고. 그러면 야당에서 뭐라 그러면요.
그저 패스트트랙 걸려 있는 의원들하고 바터치면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묵힐 수 방법이 있어요.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지금 쳤기 때문에 이거는 봐주는 게 아니고 사실 그리고 시선 집중에 그 네. 박주민 네.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이 나왔어요. 나오셔서 그 검찰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 네. 믿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아. 그건 아닐까 좀 걱정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그거는 혹시 좀 취재하신 거 없어요, 윤석 최고위원? 아니 뭐 그거 뭐 그렇게 본인들이 생각하면은 그걸 뭐 생각할 자유가 있으니까 막을 수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박주민 의원의 의심도 타당하긴 타당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상황이긴 한데 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수사가 그럼 앞으로도 빠르게 촉진될 거냐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이 정도 칼을 빼들었으면 아까 말했듯이 목줄은 잡은 겁니다. 예. 이미 예를 들어 수집할 만한 증거 같은 건 다 수집했을 테고 사실 예. 아까 말했듯이 이게 상징성이 있는 조치이지 사실 공공기관의 자료들 같은 건 어차피 계속 남아있을 거니까 수사에 무리가 없을 것이고 이미 대중적으로도 이 수사는 지지할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너무 빠르면 오히려 아까 말했듯이 박주민 최고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정치적 의도만 더 이제 부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패스트트랙 수사 전국과도 맞물려 있는 것이 만약에 이거는 빨리 가고 패스트트랙을 또 느리게 가면은 그건 또 여당에서 또 난리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보다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거예요. 원래 대부분 비슷한데 좀 다르네요. 이건. 지금 검찰은 저는 굉장히 세게 갈 거라고 보고 검찰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사모펀드하고 부산대 쪽이에요. 예. 부산 커넥션이라고 할게요. 그냥 예. 두 개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두 번째 저 조국 수석이 관련돼 있다고 가정하면 전 수석이 재직 시절 중의 일이다. 네. 민정수석 재직할 때 일이다. 그 두 가지거든요. 그럼 지금 부산시장 쳤잖아요. 그 사모펀드를 제일 세게 칠 거야. 두 개가 제일 검찰에 들고 있는 큰 덩어. 뭐 딸 뭐 입학 이런 거는 그냥 국민 감정이지. 검찰은 별로 관심 없어요. 부산 커넥션 그다음에 사모펀드. 요게 이제 민정수석 재직실에 있었던 일. 그걸 두 개 보는 거고. 저는 이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을 입고 나서 막 수많은 정치인들이 막 글 올리고 그러는데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거는 재미 홍준표 대표 전 대표. 홍준표 전 대표가 솔직히 말하면 보수 정당 중에서 전 머리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유한국당한테 예. 니들 좋아하지 마.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 이 얘기예요. 야, 니들 지금 저기 안 나가지 패스트트랙 걸린 사람들. 안 나가고 있죠. 봐줄 것 같냐? 조국 법무부장 후보자로 쳤는데 니들 지금 다 죽었어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그죠? 있어요. 여러 언론에서도. 예.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여야가 바뀌면 똑같아요. 집권 초반기엔 경찰이 너무 좋죠. 후반기 가면 불안해요. 여야가 바뀔 때마다 내 힘이 셀 땐 검찰이 내 말 잘 듣는데 내가 힘이 약하지만 안 듣고 칼을 들이대. 예. 근본 원인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정치권이 되게 후진적이어서 여의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 자꾸 서초동을 가져가요. 그 되게 무식한 거예요. 여야 다 막론하고. 예. 뭐만 있으면은 고발장 들고 가가지고 그렇죠. 합니다. 찍죠. 예. 그때는 그게 좋죠. 그게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칼을 어디다 주는 그죠? 건데. 여의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요. 그 안에다 문 닫고 지주고 복들에 거기서 해결을 해야 돼요. 자꾸 그런데 가져가요. 가져갈 땐 좋죠. 나중에 돌아온다니까요. 지금 딱 그 형국이래요. 이건. 그러니까 여의도 해결할 수 있는 건 좀 여의도에서 하시라. 자꾸 서초동 가지 말고. 근데 사실 고소고발 좀 그만하고 서로. 근데 그 오늘 네. 보세요. 오늘 그 정개특위에서 왜 그대로 통과되는지 알아요? 그것 그게 때문에 사실- 패스트트랙. 그렇죠. 그때 걸려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럼요. 그게 법이 예. 만약 그런 법이 없거나 만약 그때 고발을 안 했으면 저도 사실 내일 아침에 또 같이 갑니다. 지난번 봤는데 중앙지검 출두하는 거. 중앙지검이 아니라 여기 출두 아니지. 조사받으러 조사받으러. 경찰서에. 고발인 조사. 그렇죠. 그렇죠. 피고발인 조사. 한국당에서 고발했잖아요. 뭐라고요? 우리 당 의원들 고발했죠. 뭐 폭행 뭐 이런 거. 변호사로 가신다고? 네.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네. 변호인으로 가는데 예. 사실은 그 국회법 자백하지 그때 고발 안 잘못했다고. 했으면 오늘 그 정개특위도 그렇죠. 그렇죠. 그 고발하고 이랬기 때문에 네. 그냥 소리만 지르지 예전처럼 그렇죠. 뭐 몸싸움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오늘 이제 그 패스트트랙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정개특위에서 뭐 다 들어와 가지고 피켓 시위도 하고 그다음에 말로만 뭐 하잖아요. 장재원 말로만. 의원은 뭐 심지어 뭐 앞에서 이제 책 집어 네. 던지시고 다 했는데 네. 막지는 못했단 말이죠. 지금 그렇죠. 오늘. 그거 보면서 그래요. 결국은 지금 얘기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검찰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 한국당 의원들은 출석을 안 할 것 같아요. 네. 안 할 것 같은데 그럼 검찰이 결국은 출석을 안 해도 기소를 하냐 안 하냐 그 키는 이제 검찰이 갖고 있어요. 저는 재량권이 근데 있는 여기서 건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면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올해 내로 내년에 선거하기 전에. 저는 아까 제가 이제 검찰이 수사를 어느 단계에서는 좀 늦출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건이 사모펀드고 그리고 또 이 부산대 의료원 무슨 뭐 이런 거 예, 그 원장선임에 관한 청탁이나 이런 것들이 큰 건이 되려면요
아까 말했듯이 청와대에서 의사결정하는 것을 어떻게 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근데 이 수사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산대 의료원에 어떤 절차로 이제 이게 선임되었는지 거기에 청와대 입김이 있었는지 아니면 조국 수석이 영향을 발휘한 게 있는지 아니면 사모펀드에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 의혹 중에 하나는 이 조국 수석이 가족펀드 비슷하게 설립한 뒤에 공교롭게도 예를 들어 그 회사 몇 개, 뭐 SCNT 이런 데에 사실상 직무상의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나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예. 그 핵심 중에 하나면 예를 들어 제기된 게 뭐냐 스마트 가로등 전시회 왜 문재인 대통령이 갔느냐. 사실 거기에 가는 게 대통령이 뭐 사실 뭐 그냥 좋은 회사를 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진짜 누가 추천해가지고 대통령님 꼭 그 스마트 가로등 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했으면요. 그게 만약에 민정수석실에서 만약 나간 얘기가 조금이라도 있거나 그런 소통이 있었으면은 바로 이거는 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아직 그 부분은 전혀 확인되는 근데 얘기는 그거를 아니고요. 확인해야지만 예. 이 건이 팡 터지는 것인데 네, 네, 그 네. 수사는 제 생각에 안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최소한. 근데 그 전에 우리 세 분 다 네. 어쨌든 그 조국 후보자가 장관 임명이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다 동의를 하셨는데 사실 검찰 수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진짜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더 문제잖아요. 식물 장관. 아니 저는 근데 그 제가 약간 간과했던 게 뭐냐면요. 예. 저는 이렇게 그 원래 진보 진영에서 약간 사고가 터지면요. 보통 이런 뭐 촛불 시위나 이런 쪽으로까지 옮겨가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그냥 언론에서 그냥 고지전하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 지금 보면은 서울대에서 이제 첫 번째 시위했을 때 300명, 두 번 했죠 지금. 네, 두 번째 했을 때 800명 이렇게 모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예. 저 방학하는 사이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개학이에요. 예. 좀 개학하고 나면은 숫자는 기하급수입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랬을 때 과연 이 목소리를 정부에서 과연 무시할 수 있을까? 꼭 굳이 서울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 부산대도 개학하고 당국대도 개학하고 고대도 개학하거든요. 예. 그럼 이거 생각보다 큰 건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럼 이거 아마 20대를 놓치고 나서 그러면 60대와 70대, 20대가 사실상 정부에 약간 반대하는 느낌이 되고 3, 40, 50대가 연대해가지고 그것과 맞서는 형국의 어떤 총선 구도가 그려질 텐데 이게 정부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예상하던 구도냐. 그렇지는 않겠죠. 저는 예. 근데 이 구도를 감내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출마하고 싶어 하시는 현근택 변호사께서 이 구도가 달가올까? 저는 너무 상관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저랑 지금 그 얘기한 것처럼 졸업생 입장에서 사실은 입시 문제는 법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감정적인 문제는 있는데 결국은 우리와 뭔가 다르다. 뭔가 혜택을 받았다. 가장 큰 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좀 돈도 많고 이런데 왜 장학금 받아갔냐. 이게 예. 제가 보기에 제일 커요. 왜냐하면 그 당시 입학한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과정을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 타야 대부분 이제 논문 쓰고 뭐 인턴하고 이런 거 일상화돼 있었단 저는 말이죠. 해외 대학이니까 다릅니다. 예. 어쨌든지 간에 예. 비슷하게 이제 특목 갔으니까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리될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이제 법적인 문제는 아까 얘기처럼 이제 펀드 문제라든지 그 이제 사모펀드. 그렇죠. 사모펀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장학금 관련된 장학금이 과연 뭐 뇌물이냐 이런 부분이 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아마 조국 수석이 직접 관련됐냐 안 되느냐가 아마 마지막까지 순간이 문제될 것 같긴 그렇죠. 한데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런 부분은 드러나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굉장히 여론이 뭐 지금 뭐 한 보름 사이에 뭐 3만 건 이상 언론 보도가 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는 수사뿐만 아니라 이게 인사청문회 넘어가면서 분위기는 저는 좀 바뀌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긍정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가 부정이 거의 2배 이상 넘었었어요. 여론조사에 보면. 근데 예. 어제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그래도 그 차이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조국 후보자를 바라보는 게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는 거랑 비슷한데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이렇게 하락하다가 멈춤 상태로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에서 오히려 저는 의외로 봤는데 어제 오늘 보니까 오히려 우리 당이 조금 올랐어요. 한국 당이 예. 좀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다라고 봐서 저는 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20대들이 뭐 20대 30대들이 완전히 뭐 우리 당을 뭐 정리해서 이럴 것 같지는 않다. 저는 네. 김태우 변호사가 할 말이 좀 많으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여론조사 자체는 예. 뭐 우리 저 변호사님 맞으시니까 맞으시죠. 저는 확인 안 했는데. 네네. 근데 그게 효과가 왜 그런지 좀 봐야 돼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검찰 수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약인데 이거 먹으면 독약과 보약이 섞여 있는 거 있죠. 예. 잘 되면 대박인데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일종 독이 등 성배라고 표현해야 되나? 예를 예. 들면 뭐 우리 중국 무협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잘 운기 조식을 잘하면 독약이고 아니면 보약되는. 왜 그러냐?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있기 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론에서 팡판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젊은 층은 들고 일어나니까 분노 이런 게 있으니까 예. 뭔가 방어벽을 칠 수가 없어요. 근데 검찰 수사가 들어오면서 어떤 방어벽이 가능하냐면 기득권 검찰에 저항에 대한 방어벽이 가능해요. 그래 조국 잘못했어. 오케이. 근데 이거는 검찰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조직 저항 아니야? 이 성벽이 가능하더라고요. 이걸 네. 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지지층의 결집이 가능해요. 그건 여론조사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와 라이벌 방송 라디오 방송에 유시민 네. 전 장관이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예. 그 전에 보수 언론에서 유시민 전 장관을 뭐라고 비판했냐면 그렇게 이빠른 말씀 잘하시더면 이 사태 외에 말씀 없어요. 이거였고 오늘 나왔습니다. 예. 우연일까요 이게? 오늘 나와서도 검찰 수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나갔어요. 그렇죠. 그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나름의 그 프레임으로 방어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결집해서 여론을 조사에 반영하는 거고 이게 왜 제가 독약과 보약의 성격이 같이 있다고 보냐면 만약에 수사했는데 다 무혐의 나오잖아요. 완전 보약이죠. 그거 봐. 승리. 근데 하나라도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저는 이제 도덕성에. 사모펀드 쪽에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아, 예. 조국 수석 쪽까지 갈지는 아직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누군지 말씀 못 드리는 제가 그 경험자로서 판을 그려보면 조국 후보자 측 측근 2명 정도는 구속될 거예요. 저는. 제가 그리고 아까 네. 그 그렇게 터지면 완전 독약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아직 지켜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 방어벽의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그 검찰 수사가 들어온 것이 이제 양날의 칼이 다 될 수 그렇죠? 있는데 네. 일단 현 변호사님께서는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세로 지금 찾아가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님은 이 뒤에 결과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안정세는 아니, 맞는데 네. 그거는 이 검찰 수사의 이 긍정적으로 역한 거죠.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지층 정확히 결집할 우리가 수 봐야 있는. 되는 게 이게 일간 조사 받아 보면은 예. 일간 조사에서 지금 28일이죠. 어제죠. 그러니까 압수수색하고 나가지고 어제 여론조사 리얼미터 기준으로 대통령 지지율 어디까지 내려갔냐면은 43.4까지 내려가고 부정평가 52.6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부정이 긍정보다 10% 많은 상황이 지금 됐거든요. 이게 집권 이후에 처음이에요. 근데 그게 그 전날에 비해서 한 방에 4%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회복 추세가 있다가 검찰 이제 그 압수수색 들어가면서 한 방에 빠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지휘한 압수수색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적폐 프레임을 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대부분이 봤을 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윤석열이라는 개인 검사 개인에 대한 신뢰도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있어서 정권이 지금 4% 정도 손해를 본 거예요. 좀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형들 변호사 말했던 것처럼 그 조국 수석의 임명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조사였지만은 예. 저는 오히려 청와대가 감내하지 못할 조사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다. 음. 저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수치까지 갈 수 있다 봅니다. 저는.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 할게요. 예전에 제가 방송에 나가서 손혜원 의원 일이 벌어졌을 때 예. 제가 굉장히 욕을 먹은 게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했어요. 우리가 사실은 30대, 40대가 우리 당의 확실한 지지자다. 특히 40대. 예. 40대 이번에도 보면 40대는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60대는 원래 우리 당 지지 아닙니다. 결국 20대하고 50대는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예. 20대의 우리 당 지지가 사실은 대선 때도 아주 높지는 않았어요. 예. 플렉시블 하단 말이죠. 예.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혜원 했을 때도 그 조카들한테 집 사줬다 이래가지고 젊은 애들 굉장히 들고 다녔거든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당시였어요. 그 당시 왜냐면 왜 우린 그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왜 나는 손혜원 같은 고모가 없나 이런 얘기 예.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또 나는 왜 조국 그렇죠. 후보자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냐. 아버지가 근데 없느냐. 이게 어찌 예. 보면 이게 드러나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어찌 됐든 우리나라에서 그런 어떤 뭐 집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분 상승이라까지 얘기할 그렇지만 공고화가 많이 돼 있어요. 사실은 네. 학업이라든지 취직이라든지 어떤 직장을 갖는다든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기업에 가서 대기업에 가고 아버지가 좋은 뭐 전문직이면 전문직하고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말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IMF 이후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 이게 거의 공고화됐단 말이죠. 이게 근데 양극화가 더 심해지긴 그렇죠. 했죠. 그러면서 예. 어느 정도 이게 그 고정화돼 있는데 그게 현상적으로 드러났을 때 굉장히 분노하지만 이게 한 정부의 문제거나 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나는 서서히 깨달아간다고 봐요. 이번에 사실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뭐 어떤 특혜로 간 거 아니냐 이러다가 그 당시 입시 제도를 많이 보면 입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대부분 그때 그렇게 가더라. 특목고 애들은 특히 그렇게 갔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물론 조국 수석도 아버지도 교수고 어머니도 교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갔겠지 하지만 이게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된다. 그럼 20대라든지 50대 지지율도 그렇게 확 떨어지진 않는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20대에 있어서 하락한 지지율이 지금까지 저도 보면 이제 뭐 비트코인 때도 떨어졌다가 뭐 몇 예. 가지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예, 뭐 예. 그 손혜원 때도 그렇죠. 동계 올림픽 때도 동계올림픽 때도 그렇고. 네. 근데 저건 그렇죠. 저는 그 남북 하락했다가 단일팀. 반전하는 단일팀. 계기는 기본적으로 보면 이벤트성으로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북 이벤트가 있었을 때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던 게 이건 확실히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30대 중반이잖아요. 예. 30대 중반은 중학생, 고등학생 때 뭘 봤냐면은 김대중 대통령 북한 가는 거 봤고 정상회담 갔고 예.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 하는 거 봤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상회담 한다 그러면 또 하나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오면서 유년기를 보내고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되거나 20대로 보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벤트 자체가 신선한 느낌이 좀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매번 보면은 우리 연평도에 쏘고 아니면 우리 선안함 폭침하고 이런 거를 우리 유년기에 봤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하네? 이런 거 뭐 신선함에 느끼는 건데 제가 어렸을 때 뭐 여기 다 그랬겠지만은 저는 무슨 소를 몰고 무슨 북한을 가네? 뭐 유람선이 갑자기 금강산을 가네? 이건 굉장히 이벤트적으로 신선한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예. 그때 어릴 때 보면 통일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보면 역시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건 북한이고 이렇게 느낌이 이제 감소해가는 것인데 지금 20대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이벤트적으로 한 두세 번 정도 툭툭 튀면서 우리 대통령이 저런 도보 자리에서 회담도 하네? 트럼프라는 사람이 김정은을 만날 수도 있네? 뭐 이런 걸 보다가 이제는 새로운 이벤트가 무엇이냐. 저는 거기에 있어서 자극을 줄 만한 새로운 게 없다 그러면은 아마 이것도 약간 제 생각에는 뭐 고장난 라디오처럼 계속 나온 느낌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 반등의 기회가 대북 이벤트로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봐요. 네.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이 너무 정치적이에요. 사실은 지금 20대들이 분노하는 거는 아니 선거는 정치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포스터를 붙여본자. 못 붙여본자. 알았다고 알았는데 차를 지난번에 가져본다. 사실은 평창 때도 보면 그 선수 선발 과정이에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은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단일팀 만들다 보면은 몇 명 희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데 왜 희생해야 되냐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 그런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처럼 어쨌든 쟤는 뭔가 나와 다른 조건에서 출발하는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 사실 그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는 대부분의 지지자들이 그 기회의 공정 그리고 이제 결과의 정의로움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에 페르소나 같은 느낌이 이제 조국 지금 전 민정수석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제 그 정말 이반 너무 내가 바라왔던 거랑 좀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게 제일 큰 것 같은데. 너무 그동안 말 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그 같은 데이터를 놓고 어쨌든 보시는 시각은 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현 변호사께서는 이제 회복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이준석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 저는 회복을 20대는 위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예. 좀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또 이 얘기가 상당히 길어졌는데 역시 그러니까 이 이슈는 저 한마디만 하면 안 돼요? 예. 아까 못한 얘기했어. 오케이. 그럼 검찰 김 얘기 하나 짧게만 좀. 예. 근데 제가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검찰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해요. 하나는 예. 정파적인 생각에서 보면 보수 진영인 사람부터 너무 좋아요. 우와, 다 뒤져라 그냥. 아주 작살을 내라 그냥 진짜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 정파적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정파적인 걸 다 버리고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이런 생각은 들어요. 롱텀으로 봤을 때 예. 이게 과연 맞나? 음. 너무 검찰의 칼춤이 센 거 아니야? 음. 한 번은 2년 동안은 보수 진영 아주 그냥 칼춤에서 정말 작살이 나더니 이제는 또 진보 진영이네. 그럼 다음에 또 보수 진영이네. 또 진보 진영이네. 우리나라는 검찰 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야당 대표도 아니고 차기 대통령도 아니고 검찰총장인가? 라는 생각은 솔직히 지울 수는 없어요. 이건 제가 정파적인 걸 떠나서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는 한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거는 좀 저는 현 정부의 그 방향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 사실 네. 그 검사들이 가진 권력이 워낙 막강하죠. 네. 예, 뭐 기소 독점권도 네. 당연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만들어서 종결까지를 다 검사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를 막으려면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건 저도 수사권도 동의해요. 나누고 그거는. 어쨌든 네. 검찰의 힘을 조금 더 네. 분산시켜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게 목표잖아요. 자, 일단은 우리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조국 후보자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좀 아주 유심하게 모두가 아주 집중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